안녕하세요. 모잘록병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인삼 같은 고부가 가치 작물 육묘기에 발생하는 이 모잘록병.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자세히 분석하고 또 방제 전략까지 다루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좀 까다로운 병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잘록병,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그 어린 묘목이 땅이랑 만나는 부분이 쓰러지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한 가지 병이 아니에요. 그게 좀 흥미로운 점인데요. 자료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아, 두 가지나요? 네. 발화 전 모잘록병이라고 해서 이건 씨앗이 아예 싹트기도 전에 썩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발화 후 모잘록병. 이건 싹이 일단 땅 위로 나온 다음에 그 묘목의 지재부, 그러니까 땅하고 딱 닿는 부분이 잘록해지면서 픽 쓰러져 죽는 거죠. 아, 픽 쓰러진다니 진짜 무섭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인삼처럼 어릴 때 잘 자라야 하는 작물들한테는 이게 경제적으로 손실이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원인이 뭔가요? 들어보니까 그냥 한 가지 균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여러 토양 전염성 병환균들이 뭐랄까 복합적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복합적이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특히 두 놈을 주범으로 꼽고 있는데요. 바로 피시온 파이세움하고 라이족토니아 솔라니 이 두 가지입니다. 피시움이랑 라이족토니아. 네, 근데 얘네 둘이 성격이 좀 달라요. 피시움은 엄밀히 말하면 곰팡이는 아니고 난균류인데요. 좀 서늘하고 축축한 환경을 좋아해요. 그리고 물을 통해서 이동하는 유주포라는 걸 만들거든요. 아, 물을 통해서요? 네. 반면에 라이족토니아는 담자균류 곰팡인데 얘는 비교적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요. 균핵이라는 아주 단단한 덩어리 같은 걸 만들어서 흙 속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어요. 와, 생존력도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둘이 생태가 다르니까 이제 관리 전략도 달라야 한다. 이게 자료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환경 조건에 따라서 어떤 놈이 더 기승을 부릴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 아까 물 얘기하셨는데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토양 전염병이긴 한데 결국 물이 병을 확 퍼뜨리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요. 아, 매개체 역할? 네, 그러니까 배수가 잘 안 되거나 흙이 계속 너무 축축하거나 아니면 오염된 물을 주면 당연히 위험이 커지겠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피시움은 물 타고 헤엄쳐 다니는 유주포자를 만드니까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물 관리, 그러니까 물 주는 양 조절하고 토양 습도 관리하는 게 방제에서 정말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묘목 주변 통풍 잘 시켜서 그 땅 표면이 너무 축축하지 않게 관리하는 거, 이런 미세 기후 조절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네, 환경 관리가 기본이면서도 핵심이군요. 근데 자료에 좀 의외의 비유가 있었어요. 수목 외과 수술이랑 연결짓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그거 재밌는 비유죠. 이게 뭐 직접적인 건 아니고 개념적인 연결인데요. 개념적인 연결요? 네, 그 나무 외과 수술할 때 보면 나무 상처난 부위를 보호제로 딱 덮어서 추가 감염이나 부패를 막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모잘록병 관리도 결국에는 이 연약한 묘목을 보호하는 뭐랄까 장벽을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같은 유익균으로 종자를 코팅하는 거. 이건 마치 상처에 생물학적 보호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아, 보호 테이프. 네, 그리고 멸균된 상토에다가 기량미생물, 그러니까 병원균하고 싸우는 착한 미생물을 섞어 쓰는 건 썩은 부분 도려내고 좋은 걸로 채우는 생물학적 충전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핵심은 병원균이 침입하기 전에 뿌리 주변을 미리 보호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요. 와, 비유가 정말 쏙쏙 들어오네요. 보호막을 치는 개념이군요. 그럼 실제 방제 방법으로 넘어가서요. 자료 보니까 여러 바실러스 균주들이 언급되던데 효과는 좀 어떤가요? 네, 이게 이제 생물학적 방제인데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인삼 모잘록병 연구 결과를 보면 바실러스 메틸로트로피쿠스,
뭐 ES1, ES3 균주 같은 거나 바실러스 아밀로리키파시엔스, 이건 ES2 균주인데요. 이런 특정 균주들이 꽤 의미 있는 방제 효과를 보였어요. 효과가 있었군요. 네, 특히 그 ES2라는 균주는 최대 46.8%까지 효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상당하죠. 46.8%요? 와. 네, 이런 미생물들이 보통 항생물질, 예를 들면 뭐 이투린 A나 서펙틴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병원균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서 병을 억제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미스터리요? 뭔가요? 효과가 제일 좋았던 그 ES2 균주 있잖아요. 얘한께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항생물질 만드는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병을 막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마치 뭐랄까 비밀병기를 가진 것 같은 건데 아마 아직 우리가 모르는 강력한 물질을 만들거나 아니면 식물 뿌리에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달라붙어서 자리를 지키거나 혹은 식물 자체의 면역 시스템을 확 깨워주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이 점이 여러분께서 주목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와, 그 ES2 균주 얘기는 진짜 놀라운데요.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병을 막는다니.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겠네요. 근데요. 이런 생물 제제를 화학농약이랑 같이 써도 괜찮은가요? 보통 농약 쓰면 미생물까지 다 죽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통합적 관리 전략이라는 게 필요해지는 거죠. 통합적 관리요? 네. 특정 살균제, 예를 들어 피시움에는 메탈락실 계열 약제를 쓰고 라이족토니아에는 플루토라닐바켄 약제를 쓰는 것처럼 목표 병원균에 맞는 화학 약제를 선택해서 생물 제제랑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시너지 효과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이렇게 혼합해서 처리하는 게 각각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학 농약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오,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도 있다고요? 네, 비유하자면 화학 약제가 초반에 병원균 1도를 확 낮추는 녹다운 효과를 내주고 그 다음에 기량 미생물이 딱 자리를 잡고서 지속적인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방식인 거죠. 아, 녹다운 시키고 보호막 치고 역할 분담이네요. 그렇죠. 물론 어떤 약제와 어떤 균주를 언제 또 어떻게 조합해서 적용할지 이걸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잘록병이라는 것은 피시움, 라이족토니아 같은 다양한 원인균 때문에 생기고 특히 습한 환경에서 어린 묘목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거. 네. 그래서 관리는 기본적으로 물 관리, 통풍 개선, 깨끗한 상토 사용 같은 환경 관리가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실러스 같은 생물학적 제제와 특정 화학 농약을 잘 조합해서 사용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이 효과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까 그 수목 외과 수술 비유도 참 인상 깊었어요. 이 연약한 시기에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딱 와닿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작은 미시적인 병원균과의 싸움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 공기, 토양 구조 같은 거시적인 환경 요인들을 조절하고 심지어 나무 관리 같은 다른 분야에서까지 통찰을 얻는다는 점, 이 부분이 여러분께도 꽤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결국 여러분께 어떤 의미냐면요. 이 병의 발생 원리랑 다양한 방제 전략의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면 훨씬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목표를 딱 정해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중한 작물의 손실도 줄이고 어쩌면 화학물질에 대한 의존도도 조금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병균들이 온도를 습도 같은 환경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나 강수 패턴이 달라질 텐데 이런 변화가 미래의 모잘록병 발생 양상이나 그 역학관계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더 깊이 고민하고 탐구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기후변화 영향까지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